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이게 참 오늘 뭐 대통령이 대단히 이 경제 현안, 시장 경제에 대해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표명했는데도 고용 상황은 막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취업난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?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른 그런 원인도 있고요. 예. 또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가 또 중요한 원인이고, 예. 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데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뭐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게 나아질 수가 있나요? 단시일 내에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예. 단기간에 고용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기는 좀 쉽지가 않고요. 경기가 회복되거나 또 그 산업 경쟁력이 좀 확보가 돼야지 그렇게 경기가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데. 예. 그래서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이제 단기간에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늘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좀 응급 조치로 지금 그 단기 일자리를 좀 늘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단기 일자리요? 그러니까 뭐 예. 인턴이라든지 예.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건 뭐 수치상으로는 좀 뭐 나아질지 모르지만은 이게 뭐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가 좀 개선됐다,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 이런 데모하고는 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재정을 확대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도 뭐 응급조치로서 필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조치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예. 경기를 부양시킨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주력 산업의 그 경쟁력을 좀 확보한다든지, 예. 또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덜어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보니까 그 최저임금 그 속도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시장 기대에 달랐던 정책을 이제 현장 목소리에 담아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예. 또 근로시간, 노동시간 그 단축 문제도 예. 좀 업종별로 지역별로 좀 신축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급격히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11월 고용 동향 이 결과 중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? 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이 고용 이제 8월 달에 8천 명이 그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예. 그전에는 대개 한 20만 명 매달마다 30만 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추세상으로 보면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 달에 16만 5천 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추세가 내년도에 가서 다시 꺾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. 예. 또 고용의 질 문제,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, 또 유통업, 뭐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에서 고용이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예. 지금 그 부분에서 고용이 그 증가세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예.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용이 좀 회복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실업률이 최고지만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군요. 그죠? 예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 중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드는 추세, 이건 정말 우리 경제에게 안 좋은 거죠? 그렇습니다. 제조업 고용은 뭐 아무리 이제 제조업이 그 기계화가 오토메이션이 되고 자동화가 되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제조업 고용이 굉장히 안정적인 고용이고 서비스업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매몰 비용이 상당히 있거든요. 그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문을 닫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, 그런 그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 제조업 고용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. 그래서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이제 노력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
그 제조업 부분의 고용이 좀 늘어나줘야 되는데 예,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그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좀 높이는데 예, 그리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좀 늘리는데 이런데 예, 정책 당국이 좀 신경을 많이 쓰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지금 이게 좀 9월, 10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지금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가요, 이거는? 아무래도 이제 예. 재정으로 인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예, 예. 사회 서비스라든지 또 이런 또 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은 이제 확대 재정 정책의 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. 뭐 아시다시피 재정 정책은 이제 계속 이렇게 늘릴 수는 없으니까 기업 부분에서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예. 근데 이제 내년도에 금리를 또 높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보호무역이라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경제를 대부분 전망기관에서는 올해보다 조금 그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예, 많습니다. 많이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. 예. 네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일자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.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말씀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